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저녁 밤 8시 57분, 거의 9시가 됐어요. 밤 9시. 자, 오늘은 요셉이 사망한 후부터 출애굽하기까지의 긴 138년간의 그 연대표를 좀 정리를 했는데, 역사 기록에 상당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연대표로서 쓰기도 부족하고, 또 서로가 또 달라요. 또 내용이 서로 달라요. 왕의 이름 정도 이렇게 나오는 정도고, 통치 기간이 또 다르고 뭐 이래서 일단은 야세르 책에 나오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대표를 이제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야세르 책을 기준해서 만든 역사,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셉이 1585년 기원전 1585년 사망한 이후 출애굽은 1446년 기원전, 그래서 긴 138년 동안의 노예를 억압하는 그거를 이제 줄였어요. 자, 야곱이나 요셉의 마지막 유언에 써 있는데, 야호와께서 너희들을 방문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있어요. 그래서 138년 동안의 그런 억압에도, 노예 생활 억압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하고 반란 뭐 어떤 이렇게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공격해고 전쟁이 오면 그 전쟁하고 전투하고 했지만, 그 18왕조 힉소스 왕조가 무너진 그 다음에 18왕조의 아주 강력한 노예 정책에도 그렇게 크게 반역을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자, 야세르책의 59장 인용해보면, 야세르책 59장 23절, 엘로힘께서 너희를 방문하시고 여기로부터, 이집트 여기로부터 너희를 너희 선조들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나의 뼈, 그러니까 요셉 나의 뼈를 여기로부터 그곳으로 너희가 가져가라. 그래서 요때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가 가지고 나와요. 요셉의 뼈하고, 요셉 뼈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하고 또 누님, 그 뼈들 다 가지고 나오고, 또 벤자민 뼈도 다 가지고 나와요. 자, 이집트의 18왕조의 연대표를 이제 제가 작성했는데, 역사 기록이 매우 미흡해서 야세르 책을 기준해서 연대표를 정리했다. 자, 제일 첫 번째, 이집트의 18왕조 첫 번째 파라오, 그러니까 설립자예요. 요 사람은 요때 통치 기간이 있고, 아모세 이렇게 해요. 1592년, 1580년까지 아모세 18왕조의 설립자고, 12년 정도 반복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침공했다. 이렇게. 자, 요셉이 1585년 사망을 하고,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부터 이집트 18왕조가 설립을 하고 반복적으로 침공을 했고, 요셉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마그론이 1584년에 전사를 했어요. 자, 1580년 힉소스 왕조가, 이 마그론이 전사에서도 그 잔당들이 있어서 힉소스 왕조를 3년 동안에 팔레스타인의 그랄 땅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 브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란 요새까지 추격했다. 요거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이집트 영토에서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의 완벽한 통치가 시작이 됐다. 자, 이집트 18왕조의 첫 번째 설립자 파라오는 이렇게 돼. 통치 기간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근데 중간에 제가 몇 개를 좀 집어넣었어요. 이건 뭐냐면, 요때 설립을 했고, 요때 요셉이 사망했고,
또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 마그론 81세로 전사했고, 또 요게 힉소스 왕조의 잔당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집트의 첫 번째 설립자 왕 아흐모세 1세가 사망했을 때, 그래서 아흐모세 1세라고 이렇게 18왕조의 설립자 25년 동안 통치했다. 아흐모세 1세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3년간에 걸쳐서 그 잔당들을 팔레스타인 그랄 땅의 남쪽 16km 지점, 팔레스타인의 브엘세바의 서쪽 32km에 위치한 사루헨이라는 요새까지 추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힉소스 왕조 잔당들이 완전히 멸망이다. 1580년에. 자, 이집트의 18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통치기간이 이렇게, 통치기간이 좀 짧아요. 요게 정확하게 역사 기록인 요건 없어요. 역사 기록이 요거는 있어도 요렇게 돼 있진 않아요. 요거는 제가 야셀 책을 기준해서 이렇게 13년 통치한 걸로 이렇게 했고, 자, 아메노텝 1세예요. 아메노텝 1세. 야셀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적 기록에서 연대표를 추정해서 작성을 했다. 그러면 야셀 책에 63장에 4절을 인용을 하는데, 야셀 책 63장 4절.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이집트 이주한 거는 1656년에 했는데, 요때부터 102년 후에 결국은 1554년에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두 번째 왕 아메노텝 1세가 사망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메롤 왕. 여기 메롤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야셀의 책에 메롤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투투모세 1세는 이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그렇게 투투모 1세라고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야셀의 책에 투투모 1세라고 나오지 않아요. 야셀의 책에는 메롤이라고 나와요. 메롤. 그래서 메롤이 20살에 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계대가 다 늙어서 죽었다. 자, 1554년 아메노텝 1세가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한 지 1656년에 이주했는데, 이주한 지 102년이 지나서 결국 1554년 기원전에 이 아메노텝 1세가 사망했다. 아메노텝 1세가 사망해서 그 아들 투투모 1세 메롤이 20살에 왕이 됐다. 파라오의 통치자로 등장을 했어요. 자, 이집트의 제18왕조의 세 번째 파라오 1554년부터 1499년까지 요거는 통치기간이 요 뒤에 더 있는데, 요거는 단독으로 통치한 것만 요 기록했어요. 단독으로. 자, 투투모세 1세는 단독 55년. 메롤 투투모 1세 20살에서 75세까지 55년 동안 통치했다. 야셀의 책에 따르면 메롤 투투모 1세 왕은 총 94년간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고, 나머지 39년은 아들을 동원해서 섭정을 했어요. 아들을. 그 다음에 총 94년간 통치했고, 투투모세 1세가 48세였을 때, 투투모세가 통치 기간 중 48세였을 때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요때는 출애굽 이주한 지 130년이 지났을 때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고, 130년 후에 1526년에 모세가 출생했다. 이집트의 18왕조의 세 번째 왕 파라오 메롤 투투모세 1세가 55년간, 요거 55년간 단독으로 통치했고, 메롤 투투모 1세 왕의 자식들을 합쳐서 39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아들, 딸을 내세워서. 자, 이렇게 해서
1499년부터 1489년까지 10년 동안 투트모세 2세는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 법적 이름으로 공식적으로는 하셉슈트라고 불러요. 역사책에는 하셉슈트라 나오고 야사의 책은 바띠아 공주로 나와요. 바띠아 공주. 자, 하셉슈트의 배다른 남동생 및 공주의 남편으로 공주의 하셉슈트와 10년 동안 공동 통치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투트모 2세가 통치한 걸로 돼 있지만 그 뒷배경으로는 하셉슈트가 다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자, 투트모세 1세 야셀의 책에 따르면 투트모세 1세는 총 통치 기간이 이렇게 그래서 94년간 통치했는데 아직 생존하고 있고 장녀 딸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요 사람을 시켜서 1차로 실세로 내세우고 이에 배다른 남동생 겸 어린 남동생 겸 공주의 남편으로 2차 공동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요 사람은 이 하셉슈트가 42에서 52년 요 사이에 배다른 남동생은 20살에서 30살, 20살 나이가 어려요. 20살에 섭정 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인 바지사장이에요. 권력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20년 동안에 1489년, 1469년 20년 동안에 하셉슈트 공주 법적 이름은 하셉슈트고 바띠아 공주예요. 바띠아 공주. 야살의 책엔 바띠아 공주예요. 는 투트모 1세의 메롤 투트모 1세의 장녀딸. 자, 메롤이 야살의 책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고 투트모 1세는 역사책에 나오는 그 왕의 이름이에요. 메롤 투트모 1세 모세 1세의 딸, 큰딸 장녀. 자, 투트모세 1세 통치 기간이 이렇게 총 94년간 통치했고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10년 동안 공주의 배다른 남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남동생 겸 공주의 남편이 10년 동안 그냥 기록적으로 10년 동안 통치한 걸로 돼 있어요. 자, 섭정 공동 통치 요 하셉슈트는 요 기간 동안에 20년 동안 또 섭정을 했어요. 또 그리고 또 그 후에 20년 섭정 통치에 6년 동안 이렇게 6년 동안 요때는 실세. 그러니까 하셉슈트 여왕이라고 역사책에 나와요. 하셉슈트 여왕 통치 기간이 이렇게 돼 있고 요 기간 동안엔 실제 여왕을 지냈기 때문에 6년 동안은 여기 섭정왕이 없었어도 또 아버지가 또 있고 뭐 하니까 이렇게 그냥 연장을 한 것 같아요. 자, 메롤 투트모 1세의 아들, 둘째 아들. 여기는 메롤 투트모 1세의 둘째 아들, 친아들. 그러니까 공주의 친동생이에요. 공주의 친동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자, 요때 17살짜리를 투트모세 3세 후계자 교육을 시켰다. 요 3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메롤 투트모 1세는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75세까지 55년간 단독 통치했고, 또 요 10년 동안은, 이제 배다른 아들, 그러니까, 부인이 다른 거야. 이제 첩의 자식,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본초의 장녀딸, 본초의 큰딸,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여왕, 요 20년 동안, 또 요때는 6년 동안 하셉슈트 공주가 그대로 그냥 실세로 이제 권력을 휘두른 것 같고, 요때는 메롤 투트모 1세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걸 알아서 죽기 3년 전에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게 아디캄 여기 나오는 아디캄 친아들이에요. 두 번째 친아들. 그러니까 하셉슈트 공주하고도 친아들, 친동생이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자, 메롤 투트모 1세 왕이 114세로 사망하기 3년 전에 아디캄
나중에 법적으로 투트모세 3세라 그래서 후계자 확정을 지었다. 그래서 1463년도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는 메롤 투트모 1세의 친아들, 둘째 아들 아디캄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 요때 왕으로. 그러니까 요 후계자로 세울 때는 17살에 17살에 후계자로 세워서 3년 동안 후계자 교육을 받고 3년 동안 그 다음에 아디캄이 20살일 때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이때 진짜 왕이 됐어요. 자, 1476년 이집트 이주했을 때 1656년 후에 180년이 되는 해에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의 자손들 3만 명이 임으로 출애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때는 모세가 50세였을 때요. 요거는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요로 기록을 해놨어요. 자, 1460년 기원전 투트모 1세가 사망했다. 메롤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야세르 책 기록대로. 그 다음에 10년 동안 1460년부터 1450년까지 역사 기록에 공식적인 통치자가 없으나 투트모 1세의 메롤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해서 야세 기록대로 메롤 투트모 1세가 사망하기 3년 전에 둘째 아들 아디캄 17세를 불러서 메롤 투트모 1세의 후계자로 결정을 하고 섭정왕으로 세워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메롤 투트모 1세가 사망하기 전까지 완전 후계자 교육을 했다. 이후 아디캄이 투트모 3세로 20살에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114세로 사망하고, 자, 아디캄 3세, 투트모세 3세는 공주의 친동생, 어린 남동생 친동생, 나이 차이가 많아요. 자, 메롤 투트모 1세가 1460년에 사망하고, 야살의 체이는 메롤 투트모 1세가 114세로 사망한 이후에 10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메롤 투트모 1세가 사망한 후에 요 기간 또 10년 동안은 투트모 3세가 통치했다. 그래서 4년밖에 통치를 못했고 문득병으로 고생하다 통치 10년 차에 문득병으로 사망했다. 투트모 3세 아디캄을 얘기해요. 그래서 통치가 끝나기 전부터 아직 공주 하셉슈트는 생존하고 실세고 그 아들이 파라오로 왕이 하는데 도움을 줬다. 1456년, 그러니까 투트모 3세가 사망했을 때 공주의 큰아들 아메노텝 2세로 1450년에 왕이 됐어요. 이제 결국 요때부터는 이제 모세가 자유로워서 이제 출애굽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에 들어가요. 야살의 책에는 투트모 3세 아디캄이 문둥병으로 사망하고 공주 하셉슈트 여왕, 그러니까 큰 누나 하셉슈트 여왕, 요때 통치 기간이고 여왕으로서 하셉슈트는 그 아들, 공주의 장남 아들 파라오 하메노텝 2세를 왕으로 세워주고 요 기간 동안에 56세로 왕이 됐고 1446년에 출애굽할 때 공주가 자기 아들 파라오 아메노텝 2세를 대동하고 1446년 출애굽할 때에 모세 80세, 아론 83세를 직접 만나서 출애굽을 빨리 해달라고 독촉한 협상한 기록이 있다. 자, 1450년부터 1424년까지 아메노텝 2세가 통치하던 그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공주의 장남, 아들 장남이고 1446년 모세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 당시의 왕이고 4년 차에 출애굽을 했다. 어머니 공주 하셉슈트 95세, 56세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한 40년, 39살 정도 차이가 나요. 하셉슈트와 동반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출애굽을 빨리 해라고 간청 독촉한 장본인이다. 자, 1446년 출애굽 허가 야셀의 책의 80장에 49절에 나오는 거예요. 파라오 투트모 1세의 딸 공주 하셉슈트 바띠아를 양 아들로 입양해서 키워준 양 어머니 바띠아 하셉슈트 공주예요. 그의 아들 파라오 아메노텝 2세. 아메노텝 2세가 왕이 될 때는
출애굽할 때 56세 추정, 출애굽할 때 통치기간 이렇게 됐고, 그 사람 아메노텝과 함께 56세, 95세, 밤에 모세 80세, 아론 83세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고센 땅 이스라엘 거주지로 갔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서 먹고 마시고 온 이스라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들을 발견했다. 50절에 공주 하셉슈트 95세, 역사 기록에는 통치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띠아가 52, 70에 섭정 왕을 지냈고, 메럴 투투모 1세의 그 큰 장녀딸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내가 95세 바띠아 공주가 내가 너 모세 80세에게 행한 선에 대한, 이제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내서 모세를 18세까지 왕궁에서 양자로 키워준 그 어머니, 양어머니에 대한 보상이 결국 이것이냐. 너 모세를 양어머니 내가 너를 기르고 18살까지 너를 키운 나 바띠아 공주 하셉슈트 공주에게, 그리고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 메롤투투모 1세는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 사망을 했고, 요때 또 어린 남동생 아디캄 파라오는 문둥병으로 사망을 했고, 요때 메롤 첫째 아들 오스리는 10번째 재앙으로 사망을 했고, 우리 집에 내가 모세가 이런 악을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 이제 닥쳐서 그래요. 이에 모세가 양어머니 공주 하셉슈트 양어머니 바띠아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야호와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부으셨습니다. 그 재앙들 중에서 당신 하셉슈트 공주에게 임한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하셉슈트도 장년대 죽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재앙들 중 하나라도 양어머니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하니 양어머니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비록 공주 하셉 바띠아 당신의 어머니 첫 태생 무남동녀 장녀, 또 후에 나이 어린 남동생들 3명, 또 공주 하셉슈트의 장남은 현직 파라오 왕이지만 당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앙도 애굽에 있는 가운데 당신에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첫 태생이라면 남녀 암수를 가리지 않고 다 사망했는데, 이에 공주가 말하되, 내가 나의 통짜 왕 나의 형제 무남동녀 공주의 남동생 그 이집트 파라오 바띠아 공주의 아들 장남 온 식구들과 그 신하들이 이 재앙 중에,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들 모든 첫 태생이 죽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모세가 공주 양어머니에게 말하되, 정녕 당신의 형제와 그의 식구들과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이 야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재앙이 그들 위에 임한 것입니다. 애굽의 통치자 왕 아메노팁세 당신의 큰 아들 장남, 요 56세 추정 바띠아 공주의 장남 메롤투투모 1세 외손자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왔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 일부가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그가 그들에게 간청하며 말하되, 이제 파라오가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형제 히브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양과 소유물을 몽땅 다 가지고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빨리 나가라. 오직 나 아메노텝 2세 통치기간 이렇게 되고 56세 추정 출애굽할 때 나 아메노텝을 위해서 야호와 내 엘로힘께 기도해라. 바띠아 공주의 큰 아들 장남 통치자 왕 파라오는 야호와의 존재를 믿고서 모든 장자 첫 태생이 사망에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애굽에서 급히 내보냈다. 이에 모세가 파라오 아메노텝 2세에게 통치기간이 이렇게 되고 56세 추정에게 말하되, 보라, 파라오 당신은 비록 당신의 어머니 바띠아 공주의 첫 번째 장남이지만 두려워 말라.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야호와께서 당신이 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그 큰 능력과 강한 편파를 보이시기 위함이다. 이에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애굽을 빨리 나가라고 이렇게 독촉을 했다. 이제 이하 생략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역사 기록 출처는 바이블 핸드북 이렇게 해서 밑에 기록 출처를 이렇게 해놨어요. 네, 여기까지